은퇴 후 20평에서 사는 40대 부부의 끔찍한 생활비 현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은 이제 위로처럼 들립니다. 특히 아직 은퇴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조기 은퇴 혹은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일찍이 노동을 멈춰야 했던 40대 부부라면 현실은 말 그대로 끔찍함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넓은 집에서 좁은 20평대로 옮겼다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스트레스, 관계의 위기, 미래에 대한 불안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수입은 정체되거나 아예 제로에 가까운 상황. 자녀 교육비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노후 대비는커녕 당장의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조차 벅찬 현실. 이는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많은 중장년층 가정이 맞닥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20평 아파트라는 공간보다 훨씬 더 좁은 경제 현실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 외곽으로 이사한 47세 부부의 삶. 47세 김민수 씨 가명 부부는 2년 전 자발적인 조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김 씨는 제조업체에서 20년간 근무했고 부인은 보험 설계사로 일했지만 실적 스트레스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금 아니면 영영 못 쉴 것 같았다며 조기 은퇴를 택했지만 이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자유가 아닌 생활비라는 무게였습니다. 이들은 서울 중심권의 30평대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 외곽 지역의 20평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팔고 남은 금액 중 일부는 생활비 예비비로 남겼지만 불과 1년 반 만에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생활비 지출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교통비, 통신비, 건강보험료에 자녀의 대학 등록금까지 더해지니 한 달 평균 고정 지출만 23만 2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고정 수입은 없고 간헐적으로 부인이 알바 형식으로 일하면서 벌어들이는 3,0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부부 갈등도 빈번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다시 취업을 시도했지만 40대 후반의 나이에 갈 수 있는 곳은 단순 노무직 혹은 경비직뿐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버겁고 임금도 낮아 한 달 버티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긴 채 생활비에 짓눌리는 중장년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20평 중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재정 전략이다.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유지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재정 전략과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소득 확보 전략입니다. 1. 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라. 첫 번째 전략은 가계 지출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퇴 가계는 식비, 공과금, 건강보험료, 자녀비용, 교통비, 통신비, 기타 항목으로 고정 지출이 나뉩니다. 문제는 이 지출들이 한 번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의료비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지출은 필수이며 이를 줄이기보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지출로 바꾸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소득의 씨앗을 남겨라. 소액이라도 현금 흐름 확보. 소득이 완전히 끊기면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동적 혹은 간헐적 소득원을 최소 2가지 이상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인은 시간제 보험 설계 컨설팅으로 월 3,050만 원 수입. 남편은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 분리수거 도우미, 주차 관리 등으로 시간당 1만 원의 일자리 시도. 이러한 짧은 시간, 낮은 강도의 일을 조합하면 한 달에 7만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 달 벌고 그만두는 방식이 아닌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소득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3. 주거비가 아닌 주거의 효율성을 따져라. 많은 이들이 집을 줄이는 걸 절약이라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비가 비싸고 단열이 나쁜 오래된 소형 아파트는 되려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거주 공간 자체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 외곽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하여 난방비 절감. 전세와 매매를 비교 분석해 이자 부담 최소화.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과 유지 비용을 장기 시뮬레이션하기. 4. 자녀 독립을 명확히 계획하라. 많은 40대 부부는 아직 자녀가 독립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자녀에 대한 지원이 무한정 지속되면 부모 세대의 노후는 그대로 붕괴합니다. 자녀와의 재정 독립 대화를 통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자녀 또한 아르바이트나 장학금 등을 통해 자기 책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미안해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 협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5. 심리적 안전망과 커뮤니티 재구성.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입니다. 고립된 상태에서는 어떤 경제 전략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평생학습기관, 종교단체 등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을 다시 사회적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새롭게 알바 기회를 얻거나 소규모 창업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 작은 집이 아닌 다시 짜야 할 인생 설계포. 20평으로 줄어든 집이 아니라 줄어든 소득과 역할이 우리를 더 힘들게 했다. 라는 김민수 씨 부부의 말처럼 공간이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소득과 지출의 재구성, 정서적 보골력, 그리고 가족 간의 협력이 어우러져야 지속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는 40대 부부라면 지금부터라도 은퇴라는 이름의 두 번째 인생에 대해 철저히 설계해 보길 바랍니다. 공간은 줄었지만 지혜와 전략으로 인생의 여유는 키울 수 있습니다.